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개묘년 임수일간의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작년이었죠. 2022년 이민년 임수일간에게는 복음의 해였는데 2022년 이민년까지 임수일간들이 어떠한 운의 흐름에 놓여져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수일간은 2022년 작년 천간으로는 임수여서 비견이었죠. 지지로는 임목, 식신의 병지에 놓여 있었고요. 임수일간은 잠깐 2019년 기해년으로 가볼게요. 기해년에 해수가 비견에 록지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했던 시간이죠. 겁재에 내가 왕지에 놓여 있었어요. 2021년은 신축년, 지지로는 정관에 내가 쇠지에 놓여 있었고요. 임수일간 분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자축의 추운 겨울의 시간, 수기운의 세운을 겪으면서 왔었죠. 이 수기운은 뭐예요? 비겁의 기운이죠. 지지에 뿌리가 없는 임수일간 분들은 지난 2019, 20, 21년 해자축의 시기에 비겁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수 임수일간 분들은 이 2019, 20, 21년이 무언가 압축되고 위축되고 눌리고 내 자신의 활동성이 그렇게 만만한 시기가 아니었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또 비겁의 세운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탈, 재물의 손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2019, 20, 21년이 2019년은 비견에 록지가 들어와서 뭐 조금 좋았을 수도 있지만 2020년에 천간에 경금이 편인이에요. 그리고 지지는 겁재죠. 2020년이 전 세계가 코로나가 창궐해서 다 같이 고통받았을 시기인데 이 시기에 특히 임수일간 분들은 더욱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우울감, 침울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요. 또 지지로는 겁재였기 때문에 또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은 정인이죠. 편인이 정인으로 바뀌면서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점차적인 그런 안정세에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비견 식신 이민년이었죠. 작년은 복음의 해예요. 천간만 같아도 복음의 해가 해당됩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운이죠. 거울을 보는 운이에요. 내가 나임을 알게 되는 운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앞으로 향후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내가 내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운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떠한 임수일간 분들은 2022년 이민년이 내가 나를 만나게 돼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점 명확해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좀 잘못 살아왔다 치면은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에게 질타와 좀 벌을 내리는 그러한 해가 되기도 하죠. 엎드릴 복에 신음할 음자로서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운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마 알고 계신데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운은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부정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기운보다는 긍정의 작용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운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잘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복음의 운이 사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 10년간의 나의 모습을
재정립하고 내 인생의 크나큰 한 부분을 다시 궤도를 설정하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돼요. 자세히 볼게요. 지지인목은 식신이었죠. 굉장히 길한 한 해였어요. 문창이었어요. 또 문창기인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의식주 또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지지를 볼게요. 현관 모토가 생지, 병화, 편제가 또 생지, 간목, 식신이 록지예요. 이렇게 길신이 록지에 들어가 있고 편제라는 병화가 생지에 놓여서 이제 무언가 내가 시작할 만한 그런 무대, 활동의 반경, 활동 범위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이럴 때는 또 편관도 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무언가 주요 요직은 아니지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직무, 직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던 한 해가 됩니다. 임묘진으로 흐르죠. 2022년에 임술관 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설정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길한 거예요. 임묘진 꽃밭을 만들죠. 내가 그 꽃밭을 가꾸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2024년까지. 그리고 2025년은 4, 5, 미로 흐르죠. 다 재성국이에요. 그죠? 결과는 이때 보는 거예요. 자, 천간은 정이었죠. 2027년 정민년까지 내가 이때까지 밀고 나갔던 나의 기술, 능력, 재주, 재능을 부리면서 나의 활동 반경을 쭉 밀고 나가고, 그거에 따른 결과치는 2025년 4년부터 2027년 정민년까지 쭉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돼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2023년이죠. 천간으로는 겁재 상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때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돈 털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걱정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고 하시면은 오히려 명리학이 독이 되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냐? 작년까지는 내가 계획하에 내가 활동을 준비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 묘목 자체가 상관이어서 그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하고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관이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묘목은 임수한테 뭐예요? 천을귀인이죠. 내가 오래 갈 만한 아이템, 오래 갈 만한 귀한 인연, 귀중한 문서, 그러한 귀중한 것들에 대한 인연이 생기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사실 올해 주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작년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득하니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계획을 잡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괜찮은 문서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괜찮은 아이템을 내가 발견해서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만한, 혹은 그 이상도 사용할 만한 그러한 귀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구설수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라든지 시비 다툼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2024년 진에 임수가 편관에 묘지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2024년은 내가 4년부터 정민년 2027년까지 쭉 상승하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 긍정의 작용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다만 올해 무언가 내가 불법, 탈법, 위법적인 그런 상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2024년에는 그게 걸려들 수 있는 확률이 90%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괜찮아요. 임묘진 꽃밭, 내가 원하는 나의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꽃밭을 만들어서 그것을 4년부터 정민년 2027년까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준비했던 지난 해자축에 내가 꽉 눌려 있었던, 압축되고 위축되고 눌려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감도 있었고 침울감도 있었던 이 시간들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에 뚜껑이 열리는 운이 돼요. 뚜껑 열리죠? 누가 와서, 비견겁제가 와서 뚜껑을 열어주죠. 너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세심하게 바라보고 준비했던 분들은 임묘진 꽃밭을 열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운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 공통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자일주. 임자일주 분들은 지지에 자수를 깔고 앉아 계시죠. 겁재, 자수에 내가 왕지예요. 양인살이죠. 그리고 홍염살에도 해당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 실력을 가지고 활동을 구해 나가시는 분들이고 또 홍염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외모도 수려하시고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재주, 능력, 끼가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걸그룹 중에 여자 아이돌 브랜드 순위로 1위를 달성하신 그분도 임자일주시죠. 지장간을 보면 임수, 비견이 왕지죠. 계수, 겁재가 또 록지예요. 나의 정신력, 멘탈도 굉장히 강하시고 나의 두 다리가 튼튼하셔서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사회에서 성공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자수성가의 기운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개묘년 겁재상관의 운에는 어떠한 운의 발현력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볼게요. 천간으로 개수는 겁재고 지지 묘목은 상관인데 또 개수가 묘목에서 장생을 받고 있죠. 천간으로 겁재가 왔다라는 거는 내가 올해 정신적 무장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내가 무언가 경쟁심, 경계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생겨서 이런 정신적 무장과 각오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겁재라는 천간의 개수가 계속 장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심과 투쟁심, 경계심이 극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 요 점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겁재가 상관에서 장생을 하고 있어서 힘이 있죠. 그래서 현금 지출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근데 긍정적인 현금 지출로 만들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재투자라든지 뭔가 내가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물건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이템이나 그러한 것들에 재투자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현금 지출이죠. 임수가 묘를 보면 지지묘가 사지에 천을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제가 앞서서 공통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을 집중해서 올해는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문서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천을기인의 해가 아니죠. 아무리 상관 흉신의 해라고 해도 천을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 식상의 기운에 해당하는 상관이기 때문에 지장간을 볼까요? 간목 식신이 왕지죠. 을목 상관이 록지예요. 식상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는 올해 활동 무대, 확장 이런 쪽에 있어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활동성이 활짝 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그래서 그 활동성을 구해 나가셔야 돼요.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이 들어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을기인의 해니까.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금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근데 투자인데 어떤 투자냐? 재투자예요. 작년부터 내가 무언가 추진해왔던 그런 계획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활동을 열어나가면서 재투자가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 지출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투기나 이러한 부분은 또 겁재가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투기를 하게 되면은 손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상관은 나와 음양의 짝이 제대로 맞지 않은 그러한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내가 계속해서 나의 수기운이 설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죠. 그래서 무리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상관은 합법과 불법, 탈법, 편법의 그 경계선 어디든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십신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년 2024년 갑진년은 진이 뭐예요? 임수한테는 편관에다가 또 묘지에 놓이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무언가 불법, 탈법, 편법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걸려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눈치껏 자제하시고 줄여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상관이기 때문에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언행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해가 되죠. 좋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으니 그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판단해서 잘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지지는 자묘형살입니다. 자묘형살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부정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데 또 상관하고 또 자묘형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관제송사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관제송사수 또는 수술수, 이사수도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시비 다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해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겁재와 상관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책임의 중심에 놓여질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해 나아가시면서 활동 무대와 확장, 발전을 이뤄 나가시고 활동성을 펼쳐 나가시면 더욱 긍정적이죠. 천을기인의 도움도 받고요. 자세히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엉덩이가 가벼워집니다. 엉덩이가 좀 무겁지가 못해요. 겁재들과 상관행위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본인이 상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고집이 생기고 이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할 일 하고 놀자. 이 상관이 뭐예요? 일탈하고 싶은 거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돈 쓰면서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친구들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일단은 내 할 일 하고 놀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놀아도 내 할 일 먼저 하고 놀면은 학업적인 부분을 챙겨가면서 노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학생분들한테. 직장인분들 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나 회사 때려치고 싶어요. 이때 퇴사 욕구가 솟구칩니다. 그죠? 상관은 관을 극하죠. 나는 회사를 관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는 해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좋냐 나쁘냐로 나눠질 수는 없는 게 준비가 된 분들은 이럴 때 나가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분을 투자해 가면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열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겁재상관 행위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 주변 동료분들과 관계를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정말 박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좀 조심히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럴 때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행을 좀 주의하시고 사실 작년부터 임묘진으로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하던 일을 꾸준히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력도 극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내 활동을 열어나가는 긍정의 시기로 맞이하시길 바래요.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직장 밖에서도 나와 무언가 활동을 같이 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럴 때는 또 사실 승진도 되기도 해요. 어떻게 관을 극하는데 승진이 되냐.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계신데 천편일률적으로 상관운에는 승진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럴 때 다양한 활동을 구해 나갈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유의해 가면서 좀 차분히 나아가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운의 흐름을. 사업자분들은 올 한 해 내가 새로운 아이템, 새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라서 사업의 확정이 일어납니다.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점포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2개, 3개, 4개 늘려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속도 조절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서 내 금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요. 금전 투자는 뭐예요? 당장의 이익은 아니죠. 하지만 올 한 해 하시던 일, 작년부터 추진했던 그 일이 있다면 꾸준히 추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2025년부터 2027년 정민년까지 어떤 기운이 올라요? 자, 화기운. 화는 뭐예요? 재성이죠. 결과예요. 사실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해서 뛰어들면 안 돼요. 그냥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2025년부터 27년 을사, 병호, 정민년까지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돈은 그때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돈은 2025년, 2026년, 2027년에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올해 갑자기 내가 멈춘다든지 혹은 내년에 내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2025년, 2027년은 용돈벌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 확장을 해 나가면서 금전 투자도 적당히 해 나가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일을 벌려 나가시면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 천을귀인과 같은 귀한 인연들이 맞이하게 될 수 있으니 올 한 해 자기 자신, 자기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그리고 무리한 활동이 아닌 좀 적절하게 열심히 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육해살에 놓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투기적인 마인드로 올 한 해 무리한 확장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탈법, 편법 이런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내년에 2024년 갑진년에 진토가 편관의 운에 또 임묘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시의 건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고 밸런스를 맞춘 확장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남자 여자 볼게요. 특히 미혼자분들 이럴 때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짝을 만날 수는 있는데 천천히 둘러보세요. 겁재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급한 거죠. 급하게 진행하면 안 돼요. 짝을 만날 수는 있는데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인연도 되는데 어떻게 상관의 운에 귀한 인연을 만납니까? 상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귀한 인연이 올해 형성이 되고 뭐 결혼에 오는 뭐 남자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5, 2027년 가서도 발현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잘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자분들은 미혼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을기인해이기 때문에 귀한 남성과의 인연이 맞이할 수 있는데 올해는 내가 상관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겁재가 계속 장생을 하죠. 그러면 관을 극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주장이 너무 세서 나와 귀한 인연인 것 같았는데 그것을 몰라보고 내가 그 남자를 차버린다든지 혹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워워하시면서 천천히 관계를 알아가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 갑진년에 식신편관이 같이 들어와서 출산과 결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잘 돌아보시고 너무 내 주장을 앞세워서 관을 차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혼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묘형이죠. 올 한 해 내 배우자, 남녀 다 포함이에요.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상대방이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불만을 상대방한테 잘 표현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조정하는 거예요. 의견 조정. 너무 심하게 다툴 수도 있는데 저는 의견 조정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또 육해살이기 때문에 기혼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자식이 될 수 있죠.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의 중심에 서서 도와준다든지 그래야 할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잘 헤쳐나가면은 또 올 한 해 천을기인이 또 발현되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하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혼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나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 상관이란 것 자체가 또 관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출하는, 그래서 좀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그래서 자묘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으니까 나의 고집과 의견을 좀 조율해 가면서, 그죠? 상대와 좀 맞춰가면서 밸런스 맞추면서 같은 스텝으로 의사소통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이럴 때 뭐 미혼자, 기혼자 다 포함인데 이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묘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 관제송사, 수술수 다 되는데 내 안방을 조정하는 거죠. 찢을 건 찢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재조정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이사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자, 기혼자분들 다 포함해서 의식주 확장에 있어서 속도 조절, 이것도 예를 들자면은 내가 무언가 차를 사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가전, 가구, 휴대폰,
뭐 모든 게 다 되죠. 그러한 의식주 확장에 있어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확장하게 되면은 재탈의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 가시면서 의식주 확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화기운의 세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재투자, 나의 활동을 계속 쭉 밀고 나가시는 그러한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자일주분들 올 한 해 나의 의식주 확장과 기술의 발전, 실력, 재주,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활동성을 구해 나가시는 그리고 천을기인을 꼭 만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민일주. 이민일주분들은 작년 2022년이 복음의 해였죠. 내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조용히 차분하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자신만의 아이템, 강점, 장점, 기술, 능력,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요.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복음의 해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좋은 한 해가 되었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60년 만에 돌아오는 복음운을 살면서 못 만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젊을 때, 어떤 분들은 중년의 시기, 어떤 분들은 노년의 시기에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민년이라는 복음의 해는 이민일주한테 내가 주도를 갖고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럴 만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시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준비를 잘 하셨던 그런 분들 말이죠. 이민일주는 영양가가 있는 일주 중에 하나죠. 무토, 편관이 생지에 놓이고 병화, 편재가 생지에 놓이고 간목, 식신이 록지에 놓입니다. 또 문창이죠. 문창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도 윤택하고 편재라는 병화가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재물 활동을 구해 나가는 그러한 힘도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자리를 구해 나가는 그러한 일주가 되어 준백호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이민일주는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민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만나면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천간은 공통이죠. 겁재예요. 겁재 개수가 묘목 상관에서 장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민일주는 정신적으로 작년과는 또 다르게 나의 경쟁심과 경계심 그리고 독립심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죠? 작년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 건가, 내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무장을 새롭게 다졌다라고 하면은 그 정신적 무장이나 각오가 올해는 단단히 정신적 무장과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올 한 해가 됩니다. 이렇게 경쟁심과 경계심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뺏기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밸런스 맞추면서 좀 멘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겁재가 상관에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관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현금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상관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투기를 한다든지 불법 탈법 편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 이 현금 지출을 나의 활동 무대 확장, 발전, 활동성을 구해 나가는 것에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올 한해는 또 내가 상관을 받죠.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이 떠오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천을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 아이디어와 새 아이템을 내가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금전 지출이 일어나면은 긍정적인 한 해예요. 재성은 2025년부터 2026년, 2027년 이렇게 을사, 병호, 정민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올 한 해는 돈 벌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돈 벌 생각보다는 이러한 상관적인 나의 천을기인과 같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러한 문서라든지 그런 귀한 인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가 집중을 해서 활동을 구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 2026, 2027은 2025는 뭐예요? 을사, 2026년은 병호, 2027년은 정미 이렇게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죠?
결과는 이때 보는 거예요. 올해 또 내가 하던 일이 있으면, 작년부터 추진했던 일이 있으면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나의 임묘진 꽃밭을 내가 완성을 시킨다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이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올해 하던 일 중단한다든지 내년에 중단하게 되면은 2025, 2026, 2027년에 그냥 용돈벌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재성 기운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하던 무대를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활동성을 열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투기라든지 무리수를 둔다든지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내년 갑진년이죠. 이 갑진년에 진토가 뭐예요? 편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묘를 해요. 이때 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걸려들 수 있죠. 확률이 90% 이상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편법이라든지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이 위법의 경계선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올해는 좀 자제를 하시고 나의 활동 무대에 확장, 발전을 이루는데 집중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상관이기 때문에 또 구설과 시비 다툼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언행은 피하시는 것을 긍정적이겠죠. 그러한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올해는 겁재 상관의 운이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운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다가오는 재관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지끼리 인묘는 방합이죠. 그리고 연살이에요. 인묘진 방합이라는 것 자체가 목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꽃밭을 만들어 가겠다. 나만의 화단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꽃이라든지 식물들을 키워 나가면서 다가오는 2025, 26, 27년에 내가 재물로 바꾸겠다. 이때 내가 돈으로 바꿔 먹겠다. 이때 내가 결과를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꽃밭, 화단을 가꾸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실력과 재주, 능력을 펼쳐 나가면서요. 그러면서 연살이죠. 연살은 뭐예요? 도화와 같은 건데 내가 시선과 이목을 집중받는 거죠. 이럴 때 유튜브 이런 것도 괜찮죠. 기획도 괜찮고요. 내가 뭔가 꾸미고 다듬고 편집해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좀 인내력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에 내 자신을 투자하고 활동 구해나가는 거 괜찮아요. 분에 잘 맞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준비가 잘 돼 있던 분들이 올 한 해 상관을 굉장히 잘 쓰시겠죠. 천을기인의 해니까요. 새로운 활동을 구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지만 그 와중에 속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밸런스를 좀 지켜나가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활동성을 열어가시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볼까요? 학생분들은 올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상관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겁재들하고 상관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관은 뭐죠? 관을 극하죠. 관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가 될 수 있고 나의 학업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리, 학생으로서 나의 자리가 될 수 있죠. 박차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상관짓. 상관의 행위는 뭐죠? 내가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일탈. 공부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럴 때 나가서 춤을 춘다든지, 그죠? 아니면 나가서 내가 또 인묘 방합으로 연살까지 되니까 겁재들하고 쫙 어울리면서 나가서 뭐 클럽을 간다든지 그런 시선 받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할 일 하고 놀자.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관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학생으로서 나의 본분을 잘 이행을 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건 괜찮아요. 다만 불법, 탈법, 편법적인 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럴 때 또 상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주변 학급 친구들이나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하고 좀 학우들하고 좀 싸울 수가 있고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분들, 이민일주분들, 직장인분들도 퇴사 욕구가 솟구칩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누구랑? 겁재랑. 이럴 때 겁재가 와서 인묘 방국을 여러 가지 하려고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이거 해볼래? 우리 안 했던 거 이런 거 해볼래? 작년부터 해왔던 일에 있어서 관련된 거긴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조금 상관적인 것이니까 약간 변화를 가미해서 나 이 아이템 갖고 와봤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민일주도. 그래 나도 좋아. 그렇게 인묘 방합을 하죠. 그래서 연사를 만들어내죠.
오랫동안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무언가 준비를 하시고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퇴사 욕구도 있는 김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잡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뭐죠? 회사 끝나고 내가 겁재와 같이 상관의 그 천을기인 같은 그런 아이템을 만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요. 내 시간도 투자할 수 있고 에너지도 들어가겠죠? 수생목으로. 그러한 행위를 준비하시는 게 또 올 한 해예요. 그런데 이럴 때 겁재상관의 해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 특히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구설과 시비 다툼이 일어나죠. 이럴 때 정말 퇴사 욕구가 올라가서 막 던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관이란 것 자체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질러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속도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주변과의 그런 관계를 주의하기 위해서 언행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사업자분들은 올 한 해 겁재가 상관을 갖고 와서 천을기인의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을 만나게 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내가 쓸 것들, 아이템, 인연, 문서, 뭐든지 간에 이것이 10년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계단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겁재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과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력을 잃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투기를 하게 될 수 있고 무리수를 두게 될 수 있고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신년인 내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관의 임묘의 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90% 이상의 확률로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과속의 행위를 하지 마시고 좀 절차를 지켜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좀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쨌든 올 한 해는 임묘진 목국의 꽃밭이 열리기 때문에 나의 활동이 열려갑니다. 나의 활동이. 그래서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점포를 하나 갖고 계셨던 분들이 2개, 3개, 4개 막 늘려나가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기회도 생기고요. 그런데 좀 천천히 잘 생각해 가시면서 활동을 구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살이니까 좀 오랜 시간 지연과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인내를 힘을 갖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확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밸런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을기인의 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 여자 볼게요. 남녀 미혼자 볼게요. 도와죠 상관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연애운이 있어요. 또 천을기인의 해도 되기 때문에 연애운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인연, 이성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보는 해는 아니에요. 결론은 내년으로도 갈 수 있고요. 내후년으로도 갈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다 포함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나의 식상이 굉장히 강해지죠. 식상이 강해지면서 또 겁재가 상관에 장생을 받고 있죠. 나의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의 의견과 고집이 강해지는 해가 돼요. 그러면 관을 극하죠. 이럴 때 내가 천을기인의 해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만난 남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차버릴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식상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런데 그 인연이 내년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고 내후년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민 입주분들, 남자분들이 조금 더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괜찮다.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그래도 남자분들도 겁재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럴 때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고 또 남의 여자는 건들면 안 되겠죠. 남자분들도.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혼자분들은 남녀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임묘가 또 방합을 하죠. 방합을 하면서 또 겁재가 또 같이 오죠. 나의 고집, 주장,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내가 내 의견을 표출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상관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지 않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표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 이민, 일주분들은 올 한 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관을 극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내 자신을
워워시키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언행을 하는 그러한 좀 신중한 모습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더욱더 배우자의 관계, 가정생활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여자분들은 이럴 때 자식운 상관이 들기 때문에 괜찮죠. 예, 출산도 가능하죠. 기혼자분들 출산의 확률도 올라가니까 출산을 계획하셨던 분들 때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민일주의 2023년 개묘년 신수를 알아봤고요. 이민일주 분들 올 한 해 잘 활용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재성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잘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진일주. 임진일주 분들은 지지에 진토, 평관을 깔고 앉아 계시고 또 내가 묘지에 놓이죠. 괴강살에도 해당합니다. 을목이 상관으로 관대지에 놓여 있고 계수, 겁재가 양지에 놓여져 있고 무토, 평관이 관대지에 놓여 계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신력이 남다르신 분들이죠. 또 개강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과 특수기술, 특수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활동을 열어나가시고 자리를 구해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도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신다든지 그게 좀 과해지면은 상념에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진토라는 평간에 내가 더 괴강사를 갖고 있고 정신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자, 내가 특수한 기술을 갖고 능력을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개묘년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청간계주는 겁재죠. 공통이에요. 묘목 상관에서 장생을 받고 있는 겁재가 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신적인 무장 그리고 정신적인 각오가 남달라지는 해예요. 내가 경쟁심, 경계심, 또 뭐죠? 독립심 그러한 것들이 강해지면서 내 멘탈이 강해지는 한 해가 돼요. 그게 좀 과해지면은 피해의식이 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겁재가 장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와서 현금 지출이나 소모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금 지출이 내가 올해 활동 무대, 나의 의식주의 확장, 이러한 활동성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라고 하면은 제 투자죠. 내 스스로의 활동과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이 화기운의 시기 있죠. 재성,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무언가 내가 돌아보고 재투자하고 이렇게 새 아이디어와 새 아이템을 구해 나가는 활동을 펼친다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현금 지출 소모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죠. 또 임수가 묘를 보면 상관이 되는데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재투자하고 소모 지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안 될 수 있죠. 계묘 자체가 겁재 상관으로 오기 때문에 약간 내가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라든지 무리수를 둔다든지 불법, 탈법, 편법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좀 내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또 규모 조절을 해가면서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활동을 구해 나가면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또 상관이기 때문에 구설과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주의할 점은 언행을 좀 주의하자. 요점만 주의하시면 올 한 해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천을기인의 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무언가 귀한 아이템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러한 귀한 것들 또 의식주도 포함이 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가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가면서 활동을 구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지끼리 볼까요? 묘진 방합이에요. 육해살에 놓이죠? 묘진 방합이라는 게 뭐예요? 옥기운, 임묘진 꽃밭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작년까지는 임목이 들어왔는데 임목과 진토는 격각이죠.
그래서 뭔가 임묘진 방합을 만드는데 원활하진 않았던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작년에 또 복음해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관찰하시고 거울을 잘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작년에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던 한 해가 돼요. 그리고 올해는 중간에 징검다리에 돌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게 끼어지면서 묘진 방합을 이루게 됩니다. 활동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겁재,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나의 재탈을 유발하는 그런 겁재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온 상관적 아이템을 갖고 온 그런 겁재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돈을 재투자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올해 돈을 내가 얼마만큼 벌 거야 라고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재성적인 결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해 나가셔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 화와 토기운이 또 들어오죠. 재관의 혜택을 이때 입는 거예요. 돈은 이때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멈추지 말고 내년까지도 쭉 밀고 나가셔야지 이 2025년에서 2027년에 이 재관의 혜택을 내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학생분들, 임진일주 학생분들은 올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당연하죠.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묘진 꽃밭을 보게 되죠. 상관은 또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학업, 학교, 학생으로서 내 자리, 본분을 극하게 돼요. 그리고 겁재와 어울리면서 야 밖에 나가서 꽃 구경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엉덩이가 가볍게 되기 때문에 학업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본분을 잊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일탈하고 싶고 충동적인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활동을 자꾸 열어나갈 수 있는데 제가 놀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은 놀고 싶죠. 휴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할 때는 빡세게 자기가 할 만큼 해놓고 내 할 일, 학생으로서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 할 일은 다 하고 노니까 또 그래도 아무도 뭐라 못하죠.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뭐 숙제, 과제, 뭐 출석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시고 그리고 놀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장인분들 마찬가지로 퇴사 욕구가 올해 솟구칩니다. 이미 관둬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요번 달 다음 달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정말 퇴사 욕구가 크게 솟구쳐요. 상관은 관을 극하죠. 관은 뭐예요? 내 직장이 될 수 있죠. 내 상사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주변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그러한 마찰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꾸 마찰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시비 다툼이 생기죠. 구설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언행을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말할 거 말하지 말고 3번 말할 거 한마디 하고 한 요 정도 조심해서 언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작년부터 내가 계속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겁재와 함께 같이 묘진 방합으로 새로운 일거리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해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가 퇴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퇴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회사를 나가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임묘진 꽃밭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나의 꽃밭, 나의 화단을 만드시는 거죠. 내년까지요. 그리고 2025, 자, 을사년이죠. 2026, 병호년이죠. 2027년 정미년이죠. 이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이럴 때 내 꽃밭, 내 화단에서 길렀던 뭐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요. 올해는 하셨던 일들. 회사를 다니고 싶으셨던 분들은 계속 다니시면서 자기가 하던 일에 있어서 업무의 확장과 발전, 그런 무대를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시비 다툼, 구설, 요정만 주의하시면 더욱 긍정적이겠죠. 또 천을기인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승진도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상관의 운에 승진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 상관의 운에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 형태에 맞게끔 승진이 가능해요. 어쨌든 천을기인의 해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내가 좀 귀한 그런 업무를 맡게 된다든지 귀한 인연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활용이 필요한 한 해가 돼요. 사업자분들, 임진일주 사업자분들은 올해 묘진 방합을 이루게 되면서 말씀드렸죠. 목기운이 쭉 상승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 아이템을 만나게 돼요. 천을기인으로. 그런 인연, 문서
아이템, 의식주도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활동성을 쭉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죠? 활동을 구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속도 조절해가면서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나의 긍정적인 아이템, 인연 이런 것들로 사업의 확장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잘 활용하셔야 돼요. 다만 6회살에 걸려요. 자, 묘진 방압의 6회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올해 뭐라 그랬어요? 불법, 탈법, 편법, 위법의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내년에 갑진이죠. 갑진년의 진토가 편관의 해에다가 또 인묘지예요. 나는 진토를 갖고 있고 또 진진자영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는다든지 한 90%의 확률로 걸려들어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는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죠. 그리고 6회살이에요. 자, 상관적 행위를 겁제어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서게 된다든지 그런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규모 조절, 계단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무리수를 안 두기 때문이에요. 투기적인 마인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막 확 질러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규모 조절과 계단식으로 또 속도 조절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녀 미혼자부터 볼게요. 미혼자분들 이럴 때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묘진 목국을 짜게 되면서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관기운을 쳐요. 관기운을 극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남자, 내 남편, 내 남친, 애인 다 되죠. 그래서 나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미혼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집, 주장, 언행에 좀 주의가 필요하죠. 이 점만 주의하시면 올해 귀한 인연 만날 수 있고 내년은 또 진토가 뭐예요? 편관이죠. 여자한테는 또 남자의 십성이 되죠. 내년에 또 나의 안방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로 변하기도 하니까 올 한 해 잘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 첫 만남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뻥 차지 마시고 한 번 만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남자분들도 이럴 때 당연히 귀한 인연 만날 수 있어요. 그 귀한 인연이 2025 을사 2026 병호, 2027 정미까지 가면은 나의 안방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자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올 한 해 잘 돌아보시고요. 근데 올해는 결론을 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겁재상가는 너무 급해서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미혼자분들은 말실수, 언행의 실수 혹은 내가 결정의 실수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혼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포함이에요. 묘진 천과 해가 발생하죠. 제가 너무 중점적으로 보는 그 신살은 아닌데, 굳이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자면은, 나의 상관적인 그런 언행으로 상대방과 조금 마찰을 이룰 수가 있으니, 배우자 관계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해서 나쁠 게 없어요. 자, 묘지는 또 방합이라서 목국을 짜게 되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죠. 이럴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의 확률도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임신과 출산의 계획이 있으셨던 기혼자분들은 이럴 때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육회살이 놓이죠. 여자분한테는 이제 이 상관이 자식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좀 책임을 떠맡게 되고 그 중심에 서서 내가 내 자식을 좀 더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신 기혼자 여성분들은 내 자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보시면 더욱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임진일주의 2023년 개묘년 신수를 알아봤고요. 임진일주분들 올 한 해 천을기인의 해를 잘 활용하셔서 그러한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들을 잘 만나시고 확장하고 활동성을 열어가시는 긍정의 한 해로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모일주. 이모일주분들은 지지에 오화라는 정제를 깔고 앉아 계시고 내가 태지에 놓여 있죠. 지장간을 볼게요. 지장간에는 현재 병화가 왕지에 놓여져 있고요. 기토, 정관이 또 록지에 놓여져 있고 정화, 정제가 또 록지에 놓여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모일주분들은 남녀 공통으로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 사주가 되죠. 남자분이라면은 정화, 정제가 록지에 놓여져 있고, 여자분이라면 기토, 정관이 또 록지에 놓여져 있죠. 게다가 아이의 육신 자체가, 지지 자체가 화기운으로 개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시죠. 제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일주 중에 하나죠.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개묘년 겁재상관의 해에는 어떠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천간 개수는 공통이죠. 겁재로 묘목 상관에서 장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일지 분들은 올 한 해 정신적으로 나의 정신무장과 각오가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됩니다. 작년의 복음의 해에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정신적 무장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그 정신적 무장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겁재라는 것이 경쟁심, 또 경계심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독립심도 되죠. 투쟁심도 되고요. 이러한 생각들이 강해지는 한 해가 되면서 또 심해지면 또 피해의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또 겁재가 상관에 생을 두고 장생하죠. 그래서 상관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금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새로운 의식주의 확장을 열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불법, 탈법, 편법적인 일을 하느라 돈은 소비 지출도 할 수 있고요. 또 투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돈을 소모 지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현금 소모 지출을 하게 되면은 활동 무대를 확장해 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나의 활동성을 열어 나가는 그러한 행위에 집중하셔서 나에게 재투자의 개념으로 지출하시면 긍정적이겠죠. 올 한해는 묘가 상관이기도 하지만 천을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한 해예요. 내 활동성을 열어나감에 있어서 활동은 내 맨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 인연도 만나야 되고 아이템도 만나야 되고 아이디어도 만나야 되고 그죠? 문서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만남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새롭게 투자하고 활동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현금의 소모 지출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천을기인의 해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 면에서 금전적인 소모 지출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5년부터 6년에 걸쳐 7년까지 을사년이죠. 2026년은 병오년이죠. 2027년은 정민년이죠. 나의 화기운이 뭐예요? 재성이죠. 결과를 이때 쭉 보는 거예요. 작년 복음의 해부터 시작한 임목의 세운에서 올해 묘목, 내년 진토의 세운까지는 임묘진 꽃밭을 만드시는 거예요. 꽃밭, 화단 이런 것들을 가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뭐 농작물을 심었다 치면은 2025, 2026, 2027년에 그것을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으면 이때 열매를 갖다 파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모일주분들은 꽃밭의 화단을 가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연살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신다든지 중도로 멈추게 되면은 내년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내가 벌 수 있는 한도가 그냥 용돈벌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계획을 했고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해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면서 의식주나 혹은 나의 식상적 행위를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지 이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함과 동시에 좀 주변과 시비 다툼이라든지 구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관이란 것 특징이 계속 수생목 해주면서 키워나가죠. 그런데 조절이 안 되죠, 속도 조절이 안 되면 무리수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도 할 수 있는데 시비 다툼이란 것 자체가 언행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언행이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시비 다툼과 구설수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지지끼리는 오묘 파살이 나죠. 파살까지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신살로 보지는 않아요. 신수를 볼 때. 그래도 조언을 드리자면은 오묘 파살이 날 수 있으니 이게 어떤 분들은 목생화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묘목이 오화를 목생화로 생하는 거 아니냐. 단순한 논리로 명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막힘이 생기거든요. 오묘 파가 나기 때문에 혹은 묘라는 상관은 올 한 해 화기운을 격각을 하든 파를 내든 작용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 안방을 파살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미천 정제라는 돈을 상관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출해야겠다 또는 지출했다라는 식으로 사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천을기인의 해에 귀한 인연, 아이템,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찾아보시고 재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내 재물을 소모 지출을 한다라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살이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지체가 걸릴 수도 있고 좀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볼게요. 학생분들은 이럴 때 공통이죠. 임수일간 자체가 올 한 해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좀 떨어집니다. 겁재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조절이 안 되죠. 충동적이고 일탈하고 싶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묘상관은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한다라는 게 뭐예요? 학생으로서 학교 출석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땡이 치고 놀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해가 돼요. 누구와? 교우들과 뭐 학급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동기들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집중이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한 해가 돼요. 놀 땐 놀더라도 할 일은 하고 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가 하기 힘들어져요. 점점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출석 체크도 잘 하고 숙제나 과제도 잘 하고 뭐 예습 복습까지도 하기 힘들면은 그거라도 좀 하고 놀러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후회하지 않고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할 일은 다 하고 놀러 나가자. 요 마인드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마찬가지로 퇴사 욕구가 엄청나게 급상승합니다. 작년부터 벌써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 이민년은 또 복음의 해에다가 지지인목이 인후합으로 인후합화해서 나의 식신과 재물이 만나서 식신생재하게 되어 작년에도 막 이런저런 아이템들도 찾게 되고 사업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도 작년은 그래도 계획성 있게 했다라고 하면은 올 한 해부터는 상관적인 행동, 관을 극하죠. 내 직장, 내 직책, 내 직함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개수 겁재가 장생하기 때문에 내 고집도 세지고요. 내 멘탈도 강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 주변 직장 동료분들 있죠. 특히 상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관이라는 특성 자체가 조절이 안 되고 급하고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비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구설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죠. 오묘파에다가 연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가 또 시선 집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번 말할 거 있으면은 한 마디만 하고 뭐 한 세 마디, 네 마디 할 게 있으면은 좀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내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실수할 확률도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내시다 보면은 또 천을기인의 해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또 귀한 업무라든지 귀한 자리라든지 혹은 직장 밖에서 또 귀한 인맥들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긍정적이에요. 승진도 가능해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관을 극하는 상관의 해에 승진이 가능하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합니다. 또 그 승진의 분위기와 자리에 맞게끔 승진하면 또 자기 분에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 욕구가 솟구쳐도 준비되신 분은 나오셔도 되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나 막 던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흔치 않잖아요.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럴 때 나와서 내 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내가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근데 올해는 좀 일탈하고 싶네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업무와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잘만 이용하면 천을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나를 이끌어주는 귀한 인연, 업무 뭐 그러한 것들을 내가 도맡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관계를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업자분들은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죠. 그런데 무리하게 불법, 탈법, 편법, 이 위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의 확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리수는 안 된다. 위법행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이럴 때 위법행위, 불법적인 일을 행하시게 되면 내년이 뭐죠? 갑진년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진토가 또 편관에 또 묘지죠. 네, 뿅 빠집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내년에는 반드시 검문을 당하든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가 딱 이렇게 또 상관이라는 묘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내년에 돌아오는 갑진년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조금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놓는,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오와 묘는 파살이에요. 그죠? 나의 재물적인 것에 내가 소모지출, 좀 출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투기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때는 한번 꺾여요. 그죠? 이 묘라는 상관 자체가 올해는 화기운을 격각을 하든 팔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연살이기 때문에 내가 또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데 무리수를 두면서 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점포를 여러 가지 늘리시는데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올해는 내가 조금 프리미엄 점포로 내가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인테리어에 돈을 더 써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살이기 때문에 내가 시선 집중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무리하게 내가 인테리어라든지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질러버리게 된다면은 좀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속도 조절, 규모 조절 해 나아가시면서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해는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귀한 아이템, 귀한 인연, 귀한 문서, 귀한 의식주도 포함이고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속도와 규모, 그리고 내 에너지도 조절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 확 솟구쳐 버리면은 떨어질 때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나의 활동성을 열어가시면서 귀한 인연을 만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남녀, 미혼자분들, 남녀 다 포함해서 올해 인연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올해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여잔가, 이 남자가 내 남잔가. 그런데 여자분들은 내년만 돼도 갑진년이 되면서 그 진토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남자친구로 사귈 수도 있죠. 그런데 올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적인, 그리고 내 겁재가 여기서 막 장생을 하죠. 나의 정신력과 무언가 나의 표현력, 고집, 주장이 강해지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남자를 내가 그냥 차버릴 수도 있는데 그 차버렸던 남자가 귀한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워하시고 한 번 만나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만나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좀 천천히. 좀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무언가 직업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만 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 더, 세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남자분들은 올해 이 묘목, 이 나의 오화, 일지를 또 파살을 내고, 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기운을 격각하고 파살을 내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연애운이 살짝 떨어지는, 하지만 그래도 귀인은 만날 수 있다. 귀한 인연은 만날 수 있으니까 주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올해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올해 인연을 만들었다가 내년, 내후년 가서 사귈 수도 있고요. 좀 잘 돌아보시고 좀 천천히 그런 만남을 이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혼자분들은 남녀 모두 올 한 해 좀 배우자 관계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지를 파살이 내기 때문에 조금은 관계에 유의를 하시고, 상대방한테 내가 좀 무리하게 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죠?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겁재의 기운이 샘솟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고집,
그리고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상대방은 반발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남자건 여자건 기혼자분들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당연히 관계에 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시고 내가 언행에 있어서 좀 무리하게 언행을 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여유를 조금 가지시면은 더욱 가정생활이라든지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긍정으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자분들,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자식이죠. 자녀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잘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오늘 또 활용하면 좋죠. 요 점만 주의하시면 올 한 해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개묘년 이모일주의 신수를 알아봤고요. 이모일주 분들 올 한 해 활동 무대를 열어나가시고 하시던 일 꾸준히 추진하셔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결과를 보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신일주. 임신일주분들은 지지에 신금이라는 편인을 깔고 앉아 계시고 내가 장생을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임신일주분들은 자신만의 특수한 노하우, 자격, 면허로 활동을 구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임신일주의 특성이라면은 언제나 꾸준함이 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내가 활동성을 쭉 열어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장간을 볼게요. 부토, 편관이 병지구, 임수, 비견이 생지구, 경금, 편인이 록지에 있죠. 편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편인이면은 뭐 흉신이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없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신금 편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임신 일주분들은 항상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자신의 노하우를 펼쳐나가려는 그러한 꾸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이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운의 발현력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천간 개수 겁재는 공통이죠. 묘에서 장생을 받아요. 이 묘는 상관에 해당하고 천을기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일주분들은 올 한 해 내가 정신무장과 정신적인 각오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작년에 복음의 해였죠. 이민년은 내가 나를 새롭게 알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정신무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해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정신적 무장과 각오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히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경쟁심이 생기고 경계심이 올라가죠. 독립심이 생기는 거죠. 개수라는 겁재가 독립심도 생기게 하고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올 한해는. 근데 때로는 그게 과해지면 피해의식으로도 갈 수 있죠. 요 점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천간 개수 겁재가 장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현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그런데 이 현금 지출을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을 구하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 천을기인의 해에 내가 이러한 활동 무대 확장, 활동성을 열어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곳에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금 지출이 되겠죠.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2025, 2026, 2027년 되면요. 2025년이 뭐죠? 을사, 2026년은 병호, 2027년은 정민년이 되죠. 이렇게 화기운이 뭐예요? 재성이죠. 결과예요. 나의 재물적인 재성의 기운이 쭉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내가 지속적으로 활동 무대와 확장을 쭉 열어가시면서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해둔 것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그런 활동에 발전을 띄울 수 있게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시기를 보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부터 임묘진 봄의 시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임묘진이 뭐예요? 목기운이에요. 내 화단, 내 꽃밭, 나의 논밭을 가꾸고 꾸미고 지속적으로 일궈나가는 그러한 세운의 흐름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2025, 2026, 2027에 내 화단에서 내가 키웠던 내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러한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2025, 2026, 2027에 걸쳐서 내가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긍정의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마찬가지고 내년까지도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자꾸 멈추게 되면 2025, 2026, 2027년에는 용돈벌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던 활동 계속 구해 나가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올 한 해 그러한 것에 재투자의 기회를 창출하시는 그러한 긍정의 한 해가 되시면 좋아요. 천을기인의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갈 만한 인연이라든지 문서, 아이템, 의식주도 포함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차분히 주변을 돌아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금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출이 생기죠. 수생목으로 내가 상관적인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상관적인 행위가 잘못되면 투기로 갈 수 있고요.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상관은 조절이 안 되니까요. 불법, 탈법, 편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앞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갑진년, 진년에는 내년이죠. 진토가 편관에 내가 임묘를 하게 돼요. 그럼 뭐죠? 내가 올해 어딘가 불법, 탈법, 편법, 위법의 그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무리수를 두게 되면 내년에는 90% 이상의 확률로 걸려들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잘못 쓰면 덫이 될 수 있는 이 상관이라는 묘목을 긍정적으로 쓰고 잘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구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시비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관이기 때문이에요. 언행을 각별히 유의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천을기인의 작용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다만 임신일주분들은 타 임수 일간 일주와는 다르게 묘와 신이 만나면 묘신 원진 기문이 생겨요. 내 배우자, 내 개인적인 가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계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육해살에 놓이죠. 내가 그러한 문제들의 책임과 중심에 서게 되면서 그러한 원진기문스러운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되겠죠. 좀 자세히 볼게요. 학생분들은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수가 묘를 보면 수생목을 하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탈, 즉흥,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란 거는 관을 극하죠. 관이라는 거는 학교, 뭐 학교 선생님 뭐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서 일탈하고 싶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위를 자꾸 하게 돼요. 누구랑? 겁재랑. 근데 이 겁재는 또 뭐가 돼요? 내 정신력도 되죠. 나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일탈하고 싶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놀러 다니고 싶다. 여행 다니고 싶다. 그죠?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놀 땐 놀되 할 일은 다 끝마치고 어떤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출석이라든지 숙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시험 준비라든지 요 부분을 하고 놀 땐 놀러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라는 거예요. 왜? 이 겁재상간의 운에는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노력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일만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다니시고 그러면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직장인분들은 올 한 해 마찬가지로 퇴사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퇴사 욕구는 사실 작년에도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또 복음의 해에 또 지지로는 인목 식신에 또 인신충으로 충돌을 일으키죠.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작년부터 무언가 내가 퇴사 욕구라든지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내면 속에 깊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올해는 더 강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무리하게 내가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리하게 내 주장을 펼쳐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리수가 되면서 주변에 직장 동료들 있죠.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마디 하고 싶은 거 한번 참으면 돼요. 두 마디 하고 싶을 때 한마디만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혹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괜찮죠. 실수가 줄어드니까요. 올해는 언행에 내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구설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좀 필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언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이럴 때 또 천을기인에 해도 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업무라든지 중요한 그런 네트워크, 인맥들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직장 내에서 또 승진도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상관원에 승진이 되냐. 제가 앞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상관이라고 해서 승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상관의 분에 맞게 승진을 하면 돼요. 그런 자리, 그런 직급으로 그러한 승진거리도 생길 수가 있어요. 천을기인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 욕구가 아무리 많으셔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가서서 내 할 일 해도 되겠죠. 내 사업을 벌려도 되겠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막 때려치고 나가면 아무리 천을기인의 해라고 해도 이 상관적인 일탈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작년부터 해오던 그런 업무가 있으면 쭉 직진하셔서 하시고 그런 업무, 그러한 자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잘 활용하시는 것도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사업자분들,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이 일어납니다. 요식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내 점포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옆 동네에 하나를 더 낸다든지 아니면 또 지방으로 내가 또 확장을 해 나가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귀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아이템, 아이디어, 귀인, 문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확장에는 긍정적인데 다만 상관의 운이고 또 묘신 원진기문이죠. 육해살에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추진은 안 됩니다. 이 상관이 투기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투기성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무리수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손재수가 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계단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면 떨어지는 속도도 급속도죠.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해 불법, 탈법, 편법 뭐 이러한 행위를 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업자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갑친년에 굉장히 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육해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관청의 질타를 받을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내년은 또 진토 편관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임묘하죠. 그러면은 확률이 90% 이상, 거의 95%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실수나 즉흥성, 무절제함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요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천을기인에 해당도 되기 때문에 오래 갈 만한 아이템, 인연, 문서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돼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가 되는 거죠. 사업자분들한테도 올 한 해, 온의 흐름을 긍정의 활용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 볼게요. 미혼자분들은 남녀 다 포함해서 타 임수, 일간, 일주에 비해서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조금 떨어집니다. 묘신 원진 기문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럴 때 또 육해살에 걸리기도 해서 내가 무리하게 즉흥성을 갖고 추진한다든지 속도 조절이 안 되면 반드시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도 조절과 자신의 애정에 대한 관계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신금에서 임수가 장생해서 내가 벌써 세력을 갖추고 또 나의 근을 갖고 있죠. 그런 와중에 묘에서 개수라는 겁재도 막 장생을 해요. 개수라는 겁재도 나의 정신력, 독립심, 경쟁심, 경계심, 투쟁심도 강해지죠. 그런데 묘목이라는 상관은 또 수생목으로 조절이 안 될 정도의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의견, 주장, 고집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말다툼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이건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 특히. 왜냐하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과의 관계 마찰을 일으키는 큰 주범이 될 수 있죠. 그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행을 주의하시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실수를 좀 줄여나가면 더욱 긍정적인 한 해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혼자분들, 작년에도 사실은 배우자 관계가 그렇게 크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인과 신이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고 형사를 만들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큰 싸움으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상대와 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자꾸 서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오해, 원망, 집착, 애증의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요. 이럴 땐 기혼자분들, 남녀 다 포함이에요. 관계에 환기를 좀 가지세요. 관계의 환기라고 하면은 서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갖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번에 여행 한번 갔다 와. 혼자 갔다 와. 해외여행 갔다 와도 되고 나도 혼자 한번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떨어져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 환기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거기엔 당연히 언행이 포함되어 있죠. 무리한 언행은 상대방을 극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묘신 원진 기분이 형성되는 이 육해살이 또 형성되는 이 시기에는 조금 서로 간에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2023년 개묘년 임신일주의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일주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주의할 점만 주의하시면 올 한 해 의식주의 확장이나 내 활동의 확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긍정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6년, 7년에 결과를 꼭 만드시기 위해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일주분들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임술일주. 임술일주분들은 지지에 술토 편관을 놓고 계시고 관대지에 놓여있죠. 백호대살에 해당합니다. 재고기인에도 해당하죠. 내가 재물창고를 잘 갖고 있어요. 근데 백호대살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무쌍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장간을 볼게요. 신금 정인이 관대지에 놓여있고 정화, 정제가 양지에 놓여져 있고요. 무토, 편관이 묘지에 놓여져 있죠. 임술일주분들은 백호대살이자 재고기인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 운용에 있어서 순식간에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부동산으로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술토 자체가 언제든지 이노술 화국을 만들려는 재성국을 펼치려는 그러한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재물을 만지시기도 하고 큰 재물을 소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능력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술일주분들이 2023년 개묘년 어떠한 운의 흐름에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청강개수는 공통이죠. 겁재예요. 묘목 상관에서 장생을 받고 있는 겁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임술일주분들은 정신적으로 각오라든지 정신의 무장에 있어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멘탈이 생기는 한 해가 돼요. 작년은 이민년,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이민년은 임술관에게 복음의 해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정신적 무장을 갖춰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신 무장이 단단해지고 나의 멘탈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요. 경쟁심이 생기고 경계심도 올라가고요. 또 투쟁심, 독립심이 생기죠. 멘탈이 굉장히 강해져서 잘못하면은 나의 자기 주장이나 고집도 강해질 수도 있고 또 피해의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더욱 긍정적이겠죠. 겁재 개수가 묘에서 장생을 받고 있는 힘이 있는 겁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됩니다. 현금의 소모 지출이 이렇게 투기나 무리수라든지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부정적인 발현이 되겠죠. 근데 긍정으로 발현이 되게 하려면 올해는 임수가 묘를 보면은 천을기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의식주의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해가면서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펼쳐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곳에 내가 현금 지출이 있으면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새 아이디어, 새 아이템, 새로운 문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재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욱 긍정적이겠죠. 그죠?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상관이기 때문에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요. 시비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나의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면은 더욱 실수가 줄어들고 긍정의 일이 많이 발현이 되겠죠. 지지끼리 볼게요. 묘술 6합이에요. 그래서 뭘 발생을 시켜요? 화기운을 발생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상관의 행위가 재물적 활동을 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활동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올해 다른 타 임수 일주에 비해서 임술일주는 원래 결과도 좀 보는 일이 생겨요. 다만 기본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하시면 좋으냐,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5년은 을사년, 2026년은 병오년, 2027년은 정미년이죠. 이 화기운이 쭉 상승해요. 토기운까지 합쳐서. 재관의 혜택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의식주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 사업적인 활동이라든지 직업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꽃밭, 내 화단, 내 농장을 가꾸고 일구고 활동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2025, 6, 7 됐을 때 이 꽃밭에서 기른 꽃들, 모종들, 화단에서 길렀던 나무, 열매들, 뭐 농장에서 일궈냈던 여러 가지 뭐 그런 농작물들 이때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이때 버는 겁니다. 하지만 임술일주는 타 임수일주에 비해서 올해 결과가 또 만들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긍정의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해요. 긍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도 올라가겠죠. 연살이에요. 내가 시선을 받을 그러한 행위들도 하게 돼요. 하지만 오래 걸리는 일들, 그죠? 좀 지연지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내심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투자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활동을 열어가고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올해예요. 그죠? 그러면 2026년 가면 임술일주는 자 병호예요. 병호는 천간으로 편재죠. 지지로는 정제예요. 재성이 간여진동으로 들어오죠. 게다가 이 오화가 이 술토하고는 인옷을 삼합을 만들면서 완전한 화기운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발현력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시던 일을 멈추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임수일간한테. 올해 하던 일을 멈추거나 내년에 멈추게 되면은 이때 2025, 26, 27에 용돈벌이 수준 아니면 조금 보너스를 더 받는 수준 그 수준으로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시던 일 쭉 추구하시면서 2025, 26, 27을 이 3년에 내가 결과를 내는 것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천을기인의 해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볼게요. 학생분들은 학업적인 성취라든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올 한해는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탈하고 싶은 거죠. 즉흥성을 띠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충동적이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또 묘와 술이 만나면 뭐예요? 화기운이죠. 화기운이 만들어져요. 화기운은 뭐예요? 재성이에요. 남자분들 같으면 이럴 때 이성 친구가 생겨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활동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상관은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한다는 건 뭐예요? 규율이 있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자분들이어도 이럴 때 화를 추구하게 될 수도 있죠. 화는 뭐예요? 재성적 활동이에요. 아, 나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나 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싶기도 하고요. 묘술 합의되니까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런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 SNS 열심히 해서 인플루언서에서 돈 벌래. 혹은 나 틱톡에서 틱토커로 춤추면서 돈 벌래. 나는 유튜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하면서 할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여성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임술일주분들 중에. 또 연살이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또 묘와 술이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죠. 화가 창출된다고. 그래서 자꾸 재성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업에 대한 성취나 몰입도, 집중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작용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할 일을 끝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고집이 굉장히 세지고 나의 본능이 더 세지는 한 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석 체크라든지 숙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나서 그 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던지 여행을 다니던지 돈을 벌던지 SNS 인플루언서를 하든지 그런 활동들을 열어가시면 더욱 긍정적이겠죠. 더욱 풍요롭고 활동성을 열어감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겠죠. 직장인 분들 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올해 퇴사 욕구 마찬가지죠. 용솟음칩니다. 나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겠어. 화기운을 만들겠어. 그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해요. 그죠? 굉장히 급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설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이죠. 볼게요. 직장 동료분들이라든지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나 시비, 다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구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내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올해는 무리수를 좀 둘 수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묘술 합으로 해서 상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관의 발령력이 있고 또 내가 이 상관을 긍정으로 쓰려면 천을기인을 활용을 해야 돼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올 한 해 중요한 업무, 중요한 직책,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인맥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줄이시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자리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러한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주의하시면 직장인 분들은 올 한 해 긍정적인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업자분들은 올 한 해 새로운 신사업, 활동을 열어가시는 한 해가 됩니다. 새로운 신사업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신사업이 아니어도 그러한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나의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운이죠, 사업자분들한테. 다만 사업자분들은 올 한 해 무리수를 두게 될 수 있어요.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식신과는 다르게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투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손재가 날 가능성 높아요. 그죠? 이 묘상관이란 것 자체가 재성을 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살을 냅니다. 물론 묘술 합으로 해서 화기운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상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물에 탈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겁재는 마구 장생하고 있고요. 또 무리수를 둘 수 있는데 이럴 때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갑진년, 내년이 갑진년이죠. 진년이면 이게 편관에 내가 묘를 하고 임술일주는 또 진술충을 해요. 그죠? 반드시 이때 관제송사라든지 법에 걸리게 되는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확률이 한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불법, 탈법, 편법 이러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안 하시고 뒤로 빠지셔서 여유를 가지시고 내 스스로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긍정적으로 제가 올 한 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천을귀인과 같은 귀한 인연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러한 귀한 것들에 대한 인연이 맞닿게 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내년 이후 2025, 26, 27 이 을사, 병호, 정민년에 그 결과물, 수확물들을 거둘 수 있고 내가 재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올 한 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 와중에 구설과 시비 다툼은 좀 피하면 더욱 좋고요. 남자, 여자 볼게요. 미혼자분들. 연애운, 결혼운 타 임수 일주에 비해서 임술일주 분들은 올해 연애운과 결혼은 다 좋습니다. 가장 올라가죠. 그 임술일주 그 남자 연예인 분 중에 올해 결혼을 발표하신 분이 계시죠. 작년까지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쌓으시고 뭐 소속사와 분쟁도 있으셨지만 올해는 몇 년 만났던 그 또 여자 연인 분과 결혼을 발표하시고 올해 뭐 4월에 결혼하신다고 하시죠. 그분이 임술일주예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이게 묘술 육합이죠.
묘 같은 여자가 와서 귀인이 와서 내 안방과 합을 해서 결혼운이 상승하죠. 그러면서 화기운을 만들죠. 근데 연살이에요. 그래서 시선 집중을 받기도 하는데 구설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이분에 대한 그 글을 블로그에다가 작년인가에 썼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구설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부분도 좀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어쨌든 연애운이나 결혼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뭐 부정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런 와중에 실수라든지 아니면 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계단식으로 너무 급격하게 확 추진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속도도 그렇겠죠.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혼자분들은 남녀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나의 의식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애완동물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갈 만한 그러한 아이템들, 그러한 의식주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저는 긍정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기혼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의 술토라는 편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의 남편성인데 겁재가 상관을 들고 와요. 그죠? 물론 여기서 장생받고 있는 모습도 되는데 수생목으로 상관이라는 본인의 상관을 달고 와서 묘술 합을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배우자의 외도적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무난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좀 기울이시고 미리미리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관계 유지에 적절한 노력과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임술일주분들은 자신의 의식주의 확장과 활동 무대의 확장 그리고 그러한 천을기인의 발현으로 긍정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임술일주의 2023년 개묘년 신수를 알아보았고요. 임술일주분들 올 한 해 주의할 점만 주의하시고 자신의 활동이라든지 의식주, 뭐 사업적인, 직업적인 부분들 모두 다 성취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2025, 26, 27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단계로서 긍정의 결과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임수일간의 2023년 개묘년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올 한 해 겁재와 상관운이더라 하더라도 천을기인의 발현으로 내가 무언가 나의 꽃밭, 화단, 농장 이러한 부분을 구축하고 가꾸고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긍정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가오는 2025, 2026, 2027년은 내가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오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하시던 일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원하는 단계까지 성취하시는 그러한 활동을 영위하시는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수일간의 2023년 개묘년 일주별 신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